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던 근의 공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러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일 때, 그리고 B와 C는 그냥 실수일 때 0이 돼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제곱근 값이 결국에는 그 값 플러스인가 하나 마이너스인가 하나 두 개를 갖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값의 결과가 0이야. 그럼 이 부분이 없다는 뜻이지. 그럼 2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데 2차 방정식은 근을 무조건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은 걔가 중근이라는 뜻. 그래서 얘는 중근, 중복된 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허수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더라. 그래서 근이 몇 개를 가지며 얘네들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판별해 주는 식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친구를 앞으로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보통 문자로는 D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얘입니다. 그냥 이 식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냥 D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1차항 개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판별식을 통해서 한번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거냐. 자, 2차 방정식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얘가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 실근을 갖는다 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복이 되는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중복이 되는 두 실근이라는 뜻이 중근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라는 뜻이네. 따라서 실근을 가지려면 무슨 조건?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되 그 부등호는 0 이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그럼 이 말은 뭘까?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가 뭐 어떤 mx 더하기 n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고,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는 0일 때 결국에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2차식을 갖는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네요. 자,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럼 이 경우에서만 유일하게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문제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복소수는 대소관계가 없다 했죠. 그러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복소수 범위로 확장이 된다면 유일하게 뭐만? 판별식이 0인 경우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 보면 문제에서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방정식이라는 말만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살펴보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m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혹은 m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그 다음 두 번째,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뭐를 통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항 제곱 마이너스 4 2차항 개수 곱하기 상수항. 자, 근데 우리 1차항의 개수의 인수가 2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4로 나누어서 그럼 결국에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 4가 곱해진 값이나 나눠진 값이나 부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에 2가 인수가 있다 그러면 판별식을 4로 나누어준 요 식을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개수 정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얘가 6m 더하기 9 판별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라는 뜻은 얘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뜻.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뜻.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 판별식이 0의 값이 될 때라는 뜻이니까 얘는 얘가 0이 될 때, 따라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이 뜻은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범위를 갖고 중근을 가질 때는 값을 갖는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식이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런 근, 이런 근, 이런 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7번에서는 문제에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엇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부터 쌤이랑 약속을 할게요. 이거는 K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라. 왜? 개수라는 녀석은 그 문자에다가 곱해진 숫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걔가 0이 돼버리면 K가 어떠한 값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곱하기 0꼴이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면은 판별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근데 1차항에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그냥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나누기 4한식을 쓰자. 그러면 여기 1창 제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 그럼 얘가 는 0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에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요거 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k를 가지고 있는 항은 얘밖에 없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k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k를 제외하고 나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이 등식을 성립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k의 개수인 요 녀석이 0이 되어야 된다고. 이 뜻입니다. 그럼 따라서 a는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가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다 0으로 소거가 되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뭐야? b-1은 0이라는 뜻이니까 b는 1이더라. 그래서 A값, B값이 이러할 때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예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말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2차 식을 좌변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 요거 이가 있으니까 좀 보기 싫네요. 이렇게 합시다. 얘가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랑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 2차식에도 판별식을 쓰고 2차 함수에도 판별식을 쓰고 그러는데 반드시 판별식은 어디에서?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k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을 좌변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것과 같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을 해줘야 돼. 그거 없이 그냥 2차식인데 그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인가? 여기서 판별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식과 2차 함수 같은 방정식이 아닌 식에서는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지 못해요. 판별식은 그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식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러면 판별식이 1차항 개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상수항입니다. 근데 이게 는 0입니다. 그거는 중근의 조건이니까요. 자, 그래서 식 정리 한번 해보죠.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 그러면 얘네들 소거되고 8k. 얘네들 정리되면 는 0. 따라서 k가 언제? 8분의 7일 때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이고, 다시 얘기하면 k가 8분의 7일 때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쌤이 강조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판별식으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바로 판별식 넘어가면 안 돼요.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갖는 의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저 2차식을 이때까지 인수분해하는 거 연습을 했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좌변이 최고차의 개수는 묶어두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도록 하는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는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알파가 0이 되거나 x-베타가 0이 되는 경우에서 우리는 근을 찾아왔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놔두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a인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결국 1차항의 개수는 뭐랑 연관이 있다? 두 근의 합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랑 관련이 있다? 얘는 두 근의 곱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근과 개수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2차항의 개수를 1차항의 개수에다가 나눠주면 대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뭐만 합만 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항 개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개수. 아니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 요게 두 근의 합.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상수항에다가 뭐를 2차항의 개수를 나눠주고 나면 곱만 남네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얘네들을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근을 하나하나 직접 찾지 않고. 자, 그 다음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자,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지금 알파랑 베타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차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약속을 해. 뭐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내고 싶은 거니까 항상 0 이상 양수의 값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두 근의 차는 알파랑 베타랑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절대값으로 이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는 절대값이 있고 어떨 때는 절대값이 없고가 아니라 차는 항상 얘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를 합과 곱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 곱셈 공식 활용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다. 그러면 요거 제곱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배니까 a분의 4c. 그럼 통분 한번 해볼까요?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들어가네. 뭐가? 차가 판별식이랑 연관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의 어떤 거? 제곱근이라는 거지.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판별식 이렇게. 두 근의 차는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니까 2차항의 절대값 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해주면 두 근의 차가 바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이러하다 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켤레근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게 되면요. 우리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근의 공식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개수를 유리수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조건으로 저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유리수 분의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판별식의 값이 뭐 완전 제곱식이 되면 저 제곱근이 완전히 벗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무리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리수 분의 무리수니까 얘는 무리수겠죠.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얘는 분수로 나타내지 못하는 수. 그럼 둘 더한다? 그럼 분수로 못 나타내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수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무리수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루트 Q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유리수 부분을 임의로 P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은 얘를 하나 갖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은 같되 부호가 반대인 녀석 이렇게 가지게 돼요. 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무리수의 근을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무리수 부분의 부호 반대인 녀석이 근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근만 이게 하나의 근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P-루트 Q를 근으로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개수가 무리수면. 개수가 무리수면 이 루트 Q의 부호가 아니라 얘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다. 얘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 하에 얘가 따라온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얘가 한 근이다 무조건 근이 얘인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근이 얘인데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다른 한 근은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 유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얘가 실수,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만약에 하나의 근을 m 플러스 ni,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근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같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즉 켤레 복소수. 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근이 주어졌는데 개수가 실수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을 갖는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근을 갖는다. 근데 유리수라는 전제가 없이,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없이 그냥 한 근이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주어진 근을 갖는다? 그러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수가 실수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해야 되겠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 두 허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켤레 복소수 관계라고요. 자, 예제 9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9번에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2창 개수분의 상수항, 1창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 4번은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녀석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도 곱셈 공식 이용하면 문제 쉽게 해결된다, 그죠? 자, 그런데 3번하고 4번, 특히 이제 3번의 요식, 그리고 4번의 분모 통분하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분모가 다른 녀석이니까 통분해서 더해줘야 된다, 그지? 자,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얘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 가능한데, 자, 요렇게 생긴 식을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은 얘 가장 베이직한 풀이는 그냥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대로 적는 거.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네. 그리고 더하기 1이네.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는 방법.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라고 했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최고차항 계수 2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 빼기 알파,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 빼기 베타. 얘네 둘을 곱했다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값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연관을 지어서 얘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결과에 뭐만 나누면? 2만 나누면 1 빼기 알파 곱하기 1 빼기 베타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그러면 2 빼기 4 빼기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게 요 식의 값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2배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는 식의 결과가 얘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고 얘는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결과 똑같죠? 그래서 식이 복잡할 때는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 이 식에 대한 해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 분모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마이너스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 곱했죠? 그럼 얘는 뭐랑? 얘 두 개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근데 이 값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2 더하기 4 빼기 1. 그래서 얘는 5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값은 어떻게? 2분의 5가 된다. 얘를 하나하나 전개를 해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도 한 번에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모가 2분의 5고 분자는 얘네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그 분자를 분모로 나누기만 하면 정답이 해결이 된다는 거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거는요, 함수로 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얘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0번. 요번에는 두 근이 얘네들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입니다. 두 근의 곱은 b입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근으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자값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전개해서 1차항 길이, 상수항 길이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를 거다. 그럼 A값, B값 다 계산했으니까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두 근의 합은 마찬가지. 대입해서 근 찾아서 둘 더하지 마라. 두 근의 합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그럼 그걸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합 바로 나오죠. 얘 대입해서 근 찾아서 둘 더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번에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A.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B.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들이라고 했는데 이 두 근이 뭐랑 뭐? A랑 B라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A 더하기 두 근의 곱은 2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B는 1. 그럼 B가 1이니까 A는 2. 이런 식으로 A, B 값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예제 11번에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두 근을 2랑 3으로 놓는 게 아닙니다. B가 2대 3이기 때문에 2A, 3A. 뭐 여기서 사용하는 문자는 지금 방정식이 없는 문자를 그냥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설정을 한 근의 합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곱이 이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5A 플러스 1로 정리가 가능해지니까 얘를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5A 플러스 1은 6A 제곱. 그래서 6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3A에 2A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6하고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면 성립된다. 그죠? 그럼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1이다. 그러면 얘는 근이 2와 3이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그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하죠. 그럼 언제? A가 1일 때의 K 값,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의 K 값 이거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도 마찬가지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두 근의 차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근을 A라고 뒀으면 다른 하나를 요거보다 2 더 큰 걸로 두는 거야. 그럼 두 근의 차는 무조건 2가 되겠지. 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요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K-5네요. 9분의 K-. 이게 합, 이게 곱.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두 근의 합이니까 2A 더하기. 그럼 얘가 곱이니까 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 그럼 풀이 방식이 아까랑 똑같아요. K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만족하는 A값. 그럼 그 A값에 대응하는 K값 찾아주면 끝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2번 볼게요. 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2창의 개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2창 개수 빼기 두 근의 합 더하기 두 근의 곱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는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럼 2번으로 해석을 해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창 개수 빼기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이렇게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는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상수항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인지, 다시 상수항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인지, 1차항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인지, 1차항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인지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난다. 그랬을 때 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관계식은 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얘 곱이 2라는 사실. 그랬을 때 우리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라 그랬고 이 값이 2라 그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 다음 얘네들 곱은 얘가 2라 했으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네들만 여기 대입하면 문제 끝. 그럼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은 0. 요 방정식이 두 근이 얘네들을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2차 방정식을 역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두 근의 합. 그럼 얘를 합과 곱으로 정리가 가능했죠. 그래서 저 밑줄 친 부분이 얘랑 같을 거니까 이거 값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 제곱 빼기 1. 이거 다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각각 인수분해 됐는데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 둘이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뭐랑 똑같다라고 했었냐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거랑 같다 그랬죠. 앞에 거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이거랑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예제 9번이었죠. 9번에 3번, 4번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주어진 저 식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 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1 더하기 2니까 2 곱하기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저 식에다가 1 대입했는 거. 4. 그래서 정답은 8.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그러면 4제곱, 제곱 곱하기 제곱은 무엇이다. 그 다음 제곱 더하기 제곱 따로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입니다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덜 봤던 예제 13번, 14번, 15번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예제 1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실수 범위에서 특히 이제 무리수 범위까지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지금 이제 그냥 그대로 봤을 때 x에 x 근데 6을 1, 6으로 쪼개든 2, 3으로 쪼개든 어쨌든 얘네 둘 더해서 2에 관련된 숫자는 절대 만들 수가 없더라.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해라 라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는 0의 꼴을 둬서 근을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근의 공식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반근의 공식 이용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를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갖더라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주어졌으면 우리 얘 인수분해 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이 근을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i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5i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1차식 그 다음에 요번에는 1 마이너스 루트 5i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1차식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뭐 2의 1, 그 다음에 5의 1, 뭐 둘 중 하나에 아무거나 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얘는 4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좌변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4에 10을 더하는 거니까 1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근을 요런 무리수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대신 중요한 점은 이 창의 개수가 1이 아닌 2이기 때문에 2가 묶이고 1차씩 2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근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니까 그러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해주면 여기 x 값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를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여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근을 갖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요번에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를 근을 갖도록,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를 근을 갖도록 이렇게 1차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식 만들 수 있겠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쌤이 아까 1 플러스 루트 5i를 갖는다 했죠? 그럼 빼기 1 플러스 루트 5i. 그러고 나서 얘 정리해주면 이렇게 마찬가지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5i,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루트 5i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그러고 나서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수분해로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각각 구하고 그 근을 갖는 인수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해라. 대신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1차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1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요 유형은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볼게요.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런데 그 두 근이 우리는 지금 현재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이 두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 합이 6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 마찬가지 근이 베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두 근 마찬가지로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지를 알아내야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얼마? 알파가 대입이 됐을 때 0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에는 5x-7이라는 게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은 무엇일까를 찾아보게 된다면 5x는 알파 플러스 7, 그러면 x가 5분의 알파 플러스 7. 즉, 요 방정식의 근 하나가 얘가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를 대입을 하면 이제 이 식이 뭐가 돼요? f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럼 걔는 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다른 근은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알파 대신에 베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를 구하는 과정일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두 근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네들이 되겠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의 합이니까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 그런데 우리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거 체크했다, 그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5분의 20. 그래서
두근의 합은 4가 된다. 정리할게요. 얘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무엇일까? 얘가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무엇일까를 구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알파와 베타가 각각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서 이런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예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설명을 했듯이 개수가 유리수인지 개수가 실수인지에 따라서 켤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자, 1번 보면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개수에는 절대 무리수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근이 무리수로 나왔다? 그러면 얘 때문에 무리수 부분에 부호가 반대인 켤레근이 존재를 하는구나. 나머지 하나의 근을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이 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근이 무리수의 부호 반대인 부분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 b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합은 뭐랑 뭐? 얘네들 둘의 합인 거니까 6이 될 거고요. 곱은 얘네들 둘의 곱이 될 거니까 9 빼기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a만 정리해주면 a, b 값 둘 다 구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근이 허수가 나왔어요. 복소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 조건 때문에 이 녀석의 켤레의 복소수가 근으로 갖는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곱이 b인 상황에서 얘네들 더해주면 허수 부분 부호 반대니까 실수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은 1, 마이너스 4i 제곱인데 4i 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5가 되네요. 그러니까 a만 정리를 해주면 a, b 값 둘 다 구할 수 있더라.